안녕하세요, 미디어오토의 김혁동입니다. 지난주 제가 퇴근하고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분명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차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속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급브레이크를 밟기에는 뒷차가 있어서 옆차로로 가까스로 피했는데, 와,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이 스텔스차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거예요. 순간 그냥 쌍욕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영상 한번 이걸로 만들어보자 해서 오늘은 운전자라면 다 경험해보셨을 만한 요 스텔스차, 요거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볼게요. 미디어 오토. 스텔스,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이죠. 어두운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자동차를 우리는 흔히 스텔스차라고 부릅니다. 이 스텔스차 때문에 한 해 평균 3만 건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요. 스텔스차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아요. 도로교통법 37조와 시행령 19조에 의거하여 모든 차량은 야간 주행뿐만 아니라 폭우가 내리거나 안개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운 등과 같은 상황 시 차량의 식별을 위해 점화장치를 켜야 한다.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승용차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의 경우는 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죠. 이게 처벌도 약하고 운전자 대부분이 심각하면 잘 몰라요. 요즘 따라 스텔스 차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은 이 기분, 그냥 기분 탓일까요? 문제의 발단은 바로 슈퍼비전 계기판. 이 슈퍼비전 계기판은 전조등을 켜든 안 켜든 언제든지 고위도 LED 강원을 계기판에서 상시로 비춰서 낮이나 밤이나 안정적인 밝기로 운전자가 주행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개발되었지만, 계기판이 항상 밝기 때문에 내 차에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옛날 계기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만 조명이 켜져 있죠. 어두워지면 계기판이 보이지 않아서 전조등을 무조건 켜야만 했어요. 뭐 어두워지면 지금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라디오를 켜려고 해도 어두우니까 뭔가 좀 필사적으로 켰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 슈퍼비전 계기판이 적용된 차량은 계기판에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이 전조등 아이콘, 요거를 봐야지만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계기판이 밝으니까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예전에는 에쿠스 오피러스 같은 고급차에만 적용되던 이 슈퍼비전 계기판이 2006년형 NF 소나타부터 확대 적용을 했어요. 그 이후로 뭐 포르테, 스포티지R, YF, 1세대 K5 등등 확대 적용이 됐죠. 근데 이 차들이 진짜 문제인 게, 이때 차들은 주간주행등도 없던 차들이에요. 그냥 전조등, 후미등 모두 꺼진 채 주행하는 차들을 간혹가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풀 LCD 계기판 뭐 화려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풀 LCD 계기판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어요. 왜냐? 항상 화면이 켜져 있죠. 그리고 뭐 주변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게 다 터치식이잖아요. 조작하는 버튼을 굳이 찾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이 화면으로 조작이 가능하죠. 실내 화면들이 켜져 있고 화면 밝기도 어느 정도 밝으니까 운전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요즘 나오는 신형차들, 제네시스, 그랜저,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5까지 등등 신형차가 요즘은 스텔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2015년 주간주행등이 의무화되면서 스텔스 차들이 더 늘어났어요. 주간주행등이 밝다 보니 어두운 밤에도 라이트 켜져 있구나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또 제가 고속도로에서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어요. 앞질러서 헤드램프를 껐다 켰다 반복을 해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차를 시내에 들어와서 신호에 같이 걸렸어요. 창문을 내리고 저기요, 라이트 안 켜셨어요. 나름 공손하게 얘기했는데 그 여자분이 대뜸 짜증 확 내시면서 주간주행등 켜져 있는 걸로 켰잖아요 하면서 큰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와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근데 다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유난히 현대기아 차들이 스텔스 비율이 높을까라는 생각 말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높으니까 많이 팔리니까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일단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 주간주행등 점등 시 앞에는 들어오지만 뒤에 후미등은 안 들어와요.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르노의 QM6나 SM6 같은 경우 주간주행등이 앞에도 들어오고 뒤에도 들어와요. 물론 그 전에 출시했던 차들 SM3나 SM5 그 차들 스텔스 많습니다. 그 차들 앞에만 들어와요. 그리고 쌍용, 쌍용 칭찬해야 돼요. 쌍용도 후미등까지 다 들어옵니다. 티볼리도 그렇고 코란도, 렉스턴, 그리고 심지어 뒤에 후미등이 정구 형태인 렉스턴 스포츠까지 주간에도 들어와요. 와,
쌍용이 참 이런 UX 측면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칭찬해줘야 돼요. 뭐 예전에 매너 깜빡이 같은 버튼이 있잖아요. 쌍용차들 보시면은 왼쪽 전조등 조작하는 위치에 매너 깜빡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누르면은 비상등 3번 켜지는 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보레 차량들은 일단 기본 세팅 값이 항상 오토예요. 내가 뭐 실수로 오프를 하더라도 시동을 껐다 다시 키면 오토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조사들처럼 드드드득 걸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프와 오토는 스프링 방식이에요. 이게 뭐 체결되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튕겨주는 거죠. 팅팅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세팅이죠. 근데 또 이게 또 쉐보레는 또 LT급 이상부터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들어가잖아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안 들어간 차들은 또 은근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오토를 쉐보레처럼 기본값으로 세팅해 놓든지 현행, 전조등, 차폭등, 오토, 오프 방식을 전조등, 차폭등, 오프, 오토 방식으로 순서라도 좀 바꿔놓던지. 이게 뭐 한 번에 드드드득 하면서 내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르노나 쌍용처럼 주간에도 후미등이 들어올 수 있게 하든지. 뭐 요즘 LED등 수명 길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후미등이 상시로 들어와 있으면 뭔가 차도 좀 더 빛나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이런 간단한 방식, 뭐 신기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텔스 문제, 이 개인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도 약간 있다고 생각해요.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을 더 추가로 준다든지 하는 거죠. 이 스텔스 문제,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스텔스차 사고는 한 번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운전자들은 내 차가 지금 오토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오토로 해놔도 우리가 가끔씩 차를 정비하러 뭐 정비소를 간다던가 하면 그분들이 방전될까봐 전조등을 꺼놓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대리기사분들이나 발렛기사분들도 헤드램프를 오프로 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오토로 해놨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만지거나 하면 다시 오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 차가 스텔스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이 버튼류, 실내 버튼류들에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버튼류들에 불이 안 들어왔다, 그거 스텔스인 확률이 높은 거예요. 뭐 실내에 오디오 조작부에 있는 버튼들이나 공조장치에 있는 버튼류들, 여기에 불이 안 들어왔다, 요거 지금 내 차가 스텔스라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헤드램프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오토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자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카쉐어링 많잖아요. 카쉐어링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젊은 운전자, 그리고 차량 조작이 미숙한 운전자분들이 많은데, 차를 반납할 때 헤드램프를 끈다고 아예 오프 모드로 해놓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다음 조작이 미숙한 운전자가 그 차를 대여했을 때 주간주행들 보고 불 들어왔네? 하면서 운행을 계속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의 고리인 거예요. 진짜 밤에 도로에 나가보시면 카쉐어링 차들 중에 스텔스 진짜 많아요. 카쉐어링 업체 차원에서 스텔스 예방 캠페인을 하던지, 스텔스 차량을 적발해서 페널티를 준다던지, 이런 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텔스 차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